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를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평소 수업하는 교실이 아니라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좀 다르게 보이실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3.1운동 배우면서 3.1운동의 영향 중에 뭐가 있었냐면 3.1운동 이후부터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성격의 독립운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배울 거고요. 자, 마지막에 배웠던 민족 유일당 운동과 신간의 활동, 이 부분이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출발점, 무장 독립전쟁인데요. 선생님, 6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나요? 2, 3, 4, 5, 6 이걸 합친 게 1번보다 더 쉽습니다. 고로 오늘 배울 무장 독립전쟁이 가장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랑 4반이 오늘 너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군대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엄청 싫어하네요. 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 3위가 군대 얘기, 2위가 축구 얘기, 1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지금은 육군훈련소지만 당시에는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당시 조교 선발할 때 제가 사범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많던 저에게 조교를 하게 되면 미리 좀 사전에 연습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과감히 지원을 해가지고 당연히 선발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하고 같이 선발이 되었던 친구 중에 중앙대학교 다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경영학과. 근데 그 친구가 이름이 엄청 웃겨요. 정대자입니다. 이름이 되게 이쁘죠. 너 왜 이름이 대자냐 했더니 대한자주독립이라는 그걸 줄여서 엄마가 만드셨대요. 부모님께서. 자기 집안이 실제 독립운동가 집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공자 독립운동 집안이었습니다. 대단히 그때는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가 이제 논산훈련소, 지금 육군훈련소 23연대 사중대에서 같이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조교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제일 불안했던 것은 바로 역시 사격이었어요. 사격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훈련병들이 사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사격으로 인해서 뭐 사망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되게 좀 무섭잖아요. 막 하다 보면 탄환이 남아요. 시간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야간 사격까지 이제 가면 안 되니까 저하고 우리 대자라는 친구하고 같이 그때 이제 2등병일 때 남은 총알을 한 3,000발씩 다 소진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부대 복귀하고 저희 둘만 남아가지고 3,000발을 막 열심히 쐈습니다. 신나게 쐈죠. 람보처럼 드드드드 막 서둘러 쏘고. 근데 다음날 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총을 많이 쏘다 보니까 기가 어때요 이제? 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대하고 대자가 이제 광주로 저를 만나러 이제 왔었어요. 걔가 저보다 한 달 더 빨리 제대를 했었거든요. 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왼쪽 귀가 안 들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가 왼쪽 귀가 안 들리면 이거는 무조건 국가 책임이다. 국가 유공자를 신청하자고 그랬어요. 국가 유공자를 신청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안 들리니까 아예 왼쪽이 아예 안 들린다는 거예요. 대자가 가지고 야, 너 왜 지금 근데 그냥 그런다고 생각한 거야. 오른쪽으로 들으면 된다고 이런 긍정적인 아이가 있었어요. 가지고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광주 첨단에 있는 보온청이 있어요. 보온청에 가가지고 기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40데시벨부터 안 들리면은 유공자가 되는 건데 대자가 37.8 나와버렸어요. 유공자가 혜택이 안 돼버렸습니다. 가지고 하여튼 그날 안 돼가지고 유공자 되면 혜택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엄청 많아요. 정말 대학 간데도 편하고 취업하는데도 편하고 가지고 막 울고 난리 났어요. 기억이 납니다. 대자가 통통 울었는데 지금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그거 끝나고 그거 끝나고 울면서 우리 이제 삼겹살, 광주가 유명하게 대패 삼겹살이잖아요. 대패 삼겹살에다가 밥에다 쌈 싸서 먹었거든요. 막 울면서 먹었던 대자가 생각이 납니다. 네. 뭐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재미없었나 봅니다. 네. 되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제 군대 얘기를 들으려고 하셨는데 엄청 재미가 없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해서 제 친구하고 저하고 어디 갔었어요, 여러분들? 국가 유공자 신청 받으려고 어디로 갔어요? 보훈청 갔어요. 보훈청. 저하고 제 친구하고 유공자를 받으려고 보훈청에 갔어요. 보훈청에 갔어요. 제 친구 이름 뭐였어요? 대자가 갔어요. 대자가 갔어요. 끝나고 실패했잖아요. 뭐 먹었어요? 삼겹살 먹었어요. 쌀미자에 삼겹살에다가 삼겹살하고 밥하고 쌈 싸 먹었습니다. 자, 저하고 제 친구하고 어디 갔다고요? 보훈청에 갔습니다. 보훈청에 갔어요. 누가? 대자가. 실패해서 삼겹살에 밥 쌈 싸 먹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1920년대 무장 독립. No God! No God, please. 자, 가볼까요? 자, 봉, 훈, 청, 간, 대자, 삼미삼. 자, 이것만 하시면 1920년대 무장투쟁은 끝이에요. 자, 아마들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윤지원 저놈이 왜 갑자기 뜬금없는 자기 군대 얘기를 하고 난리지?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겁니다. 자, 제가 한 얘기는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예. 반은 절반이고 반은 구랍니다. 예. 일단 보훈청에 간 적 없고요. 계좌가 아니고 정찬훈이라는 이름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거의 팩트에 가깝습니다. 자, 보고 있나요? 자, 가겠습니다. 자, 봉은청 간 대자 323. 제가 했던 어처구니 없는 스토리와 함께 기억하시면 시험 볼 때 생각 안 나면 조금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요. 한번 들으면 잘 기억납니다. 우리 1920년대의 무장독립전쟁과 쭉 가서 30년까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 바로 여러분들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자, 봉오동 전투는 언제냐? 1920년 6월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우리가 월까지 알아야 되나요? 자, 월까지는 몰라도 되겠습니다. 제가 월을 적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순서를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적어드리는 거고요. 자, 3.1운동 이후에 여러 개의 무장독립군이 북한도와 남만주 인근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낙동강과 두만강을 건너면서 일본군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에 일본군은 군대를 파견해서 이들을 토벌하려고 하죠. 이때 바로 누가 이끄는?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사상자는 4명, 일본은 130여 명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대승이죠. 실제적으로 독립군에서 처음 거둔 승리였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일본이 열받았어요. 이에 일본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파견해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혼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이 자신의 지역이 아니라 중국의 만주 지역이라서 대놓고 군대가 파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이 무슨 사건을 조작하느냐? 훈춘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훈춘 사건은요, 일본의 조작이었습니다. 일본이 만주 지역에 도적대들을 시켜가지고요, 마치 훈춘에 있는 일본 대사관과 일본인들을 습격하게 만듭니다. 그래놓고는 명분을 만드는 거죠. 대한독립군이,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자신의 일본 대사관과 일본 관공서와 일본인들을 습격했다.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공격하겠다라고 해서 훈춘 사건을 조작합니다. 자, 이 훈춘 사건의 조작은 1920년 8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많은 군대를 파견해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혼자는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개의 독립군대가 만나요. 그래서 우리 민족 최대의 승리, 독립군 역사에서 엄청난 승리, 1920년 10월에 바로 청산리 대첩이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35년 독립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뒀던 독립군의 전쟁은 뭔가요? 당연 청산리 대첩입니다. 자, 누가 참여했나요? 홍범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만은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가 주력 부대로 참여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2천여 명이 넘는 일본군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은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봉오동 전투에서도 우리가 지고, 청산리 대첩에서도 우리가 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지는 거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한인들의 지원이에요. 이 북간도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한인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리 지형을 잘 이용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독립군이에요. 그냥 군복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농사지을 때 있는 옷 입고 있어요. 막 싸우다가 총을 엄청 빨리 숨겨요. 총을 딱 숨겨요. 총을 숨기고 호미를 꺼내는 거죠. 가서 막 밭을 막 노래를 부르면서 아리랑 노래 부르면서 일본군이, 야, 이 조선군 어딨어? 저쪽으로 가던데요? 그러면 그쪽 유인하고 다시 호미를 버리고 총을 꺼내서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막 숨겨주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본이 생각한 거죠. 안 되겠다. 요 북한도 이쪽 지역에 있는 이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죽여야겠다. 애들 다 죽여버린다. 이게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간도 참변은 1920년 10월부터 거의 4개월 가까이 이루어집니다. 마을을 학살하죠. 이때 죽여버린 사람의 숫자가 4,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냥 마을 전체를, 마을에 한 40명 살고 있으면 전부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죽탕 같은 걸 찔러가지고 그냥 빨래 넣듯이 걸어버리고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간도 학살이에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4,000여 명은 조사대기로 조사가 진행됐다는 거지 실제로 훨씬 많았겠죠. 근데 이 4,000여 명은 전부 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간도 참변이 딱 일어나요. 야, 이대로 여기 계속 있으면 어쩌겠어요? 더 많은 우리 동포들이 죽겠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밀산으로 이동합니다. 밀산으로 이동해요. 여기에서 서일이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하고 모든 군대가 모입니다. 이걸 대한독립군단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간도 지방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서일의 대한독립군단은 연도로 1920년 12월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제가 굳이 적어드린 이유는 뭐 하려고? 순서를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한독립군단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내전 중이었던 러시아에서 적색군, 레닌의 사회주의를 따르는 군대를 적색군이라고 합니다. 소련은 당시 내전 중이었어요. 자, 어떤 내전 중이었냐? 러시아도. 러시아는 지금 내전 중이었습니다. 적색군과 한 번에 할 거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네요.
지우개로 지울 거고. 자, 당시 러시아는 현재 내전 중이었습니다. 당시 레닌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적색군과 기존 전제군주제를 주장하는 백색군이 현재 대립 중에 있었고요. 당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적색군이 우리 대한독립군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야, 너희들 대한독립군단 하기 좀 힘들지? 또 총알 좀 부족하고 우리가 지원해줄게. 너희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줄게. 우리한테 올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군단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동을 했는데요. 결국 여기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자유시 참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시 참변은요, 이제 1921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유시 참변은요, 어떤 거냐? 우리가 갔잖아요. 우리가 갔는데, 살짝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얘네들이 데리고 갔는데 사실 일본에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해요.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왜 우리하고 싸우고 있는 거 너희가 데리고 갔냐? 그래서 이런 일본의 요청이 있었어요. 이들을 지원하지 말고 빨리 보내라. 그리고 또 이 사회주의자들끼리의 좀 주도권을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세계사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적색군과 우리 대한독립군단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요. 결국 무장 해제를 요구한 겁니다. 우리한테. 너희 무장 다 총 다 내라. 야, 너희들이 총이나 이런 거 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어가냐? 그래서 이거 다 뺏기죠. 뺏기는 과정에서 약간 전투가 벌어지고요. 우리 쪽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위기를 겪죠. 위기를 겪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위기를 겪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남만주, 북한도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정부가 성립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세 개의 부서가 만들어지죠. 1923년, 1924년, 1925년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얘네들은요 다 특징이 있어요. 얘들은 민정기구예요. 정부예요, 정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군대도 운영하는 군정기구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부의 형태를 갖췄어요. 또한 행정을 하고 군대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기도 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정부의 형태죠. 자, 자유시 참변을 겪은 우리의 독립군들이 내려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드니까 일본도 깜짝 놀랍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시 조선 총독부의 경부국장이었던 미스야가 만주 군벌하고 당시 만주 지역에 있던 군벌들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 협정 내용이 이건 간단합니다. 독립군 잡아와라. 돈 줄게. 독립군들이 막 독립군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미세 협정으로 위기를 겪은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3부 우리 합치자 하는 통합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3부 통합 운동 같은 경우에는 1928년에 3부 통합 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세 협정은 1925년이고요. 자, 그래서 3부 통합 운동 했는데 3개가 하나로 합쳐지면 다행인데 아쉽게도 2개로 합쳐지게 됩니다. 아쉽게도. 첫 번째 국민부, 그 다음에 혁신의. 자, 국민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끌었던 거는 조선혁명당, 그리고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군대는 조선혁명군입니다. 혁신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독립당이 혁신회를 이끌었고요. 한국 독립군이 예하부대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자, 위치는 국민부는 남만주였고요. 혁신회는 북간도 지역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세옹지마가 뭔지 알죠? 좋은 일 한 번, 나쁜 일 한 번. 진짜 1920년대 무장투쟁은요, 세옹지마입니다. 왜? 보세요. 봉오동 전투라는 아주 행복한 일 하나. 그죠? 아주 행복한 일 하나. 춘춘 사건을 조작하는 아주 나쁜 불행한 사건 하나. 다시 청산이 대첩 행복한 사건 하나. 간도 참변이란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 하나. 왜? 네? 왜요? 어디 부분에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목소리가 손이 약장사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군이 만들어지고요. 다시 자유시 참변이라는 불행한 사건 하나. 이 불행한 사건을 이겨내고 3부 성립이라는 다시 행복한 사건 하나. 그러나 이내 불쌍한 미스야 섭정 하나. 그리고 다시 3부 통합 운동. 인간 세상 세옹지만. 굿, 배드, 굿, 배드, 굿, 배드, 굿, 배드, 굿. 좋은 일 하나, 나쁜 일 하나. 자, 이거 여러분들 이 부분이 수능이나 이런 데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원인을 골라라, 아니면 결과를 골라라, 영향을 골라라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3부 성립이 딱 문제 보기로 나왔어. 뭐 배경을 골라라, 뭐 영향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3부 성립은 좋은 것만 기억하면 돼. 좋은 거잖아. 아까 제가 세용지만 해줘. 그러면 앞뒤는 무조건 뭐야? 나쁜 걸 고르면 답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팁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우리 친구 아까 선생님 친구 이름 뭐라고요? 대자씨요. 대자씨 키 다쳐가지고 어디 갔어요? 그 보훈청이요. 보훈청이요. 나 보훈 어디라고 했거든? 보훈청 간 대자. 갔다 와서 뭐 먹었어요? 삼겹살에 쌈을 싸먹었어요. 밥을 여기요. 쌀기자. 삼겹살에 쌀을 싸먹었다. 보훈청 간 대자 323. 이게 1920년대입니다. 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게 1920년대고요. 자, 이제 1930년대까지 우리가 본다고 했잖아요. 1930년대는요.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와가지고 만주 군벌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중국의 만주를. 그럼 이제 중국도 일본과 싸우죠. 우리는 원래 중국하고 싸우고 있었지. 그냥 내가 어떤 친구랑 싸우고 있어. 근데 차차히 보니까 다른 친구가 또 걔랑 싸우고 있어. 그럼 그 친구가 다 안 가. 같이. 그래서 우리 함께 싸우자. 우리 함께 저 친구의 뒷담화를 까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잖아요. 1930년대는요. 한국과 중국의 연합작전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연합작전입니다. 자, 그거까지 우리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훈청간 대자 323. 이게 다예요, 사실. 오늘 수업의 메인은 이겁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제가 바로 할게요, 시간상.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 연락을 취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통부와 교통부를 설치했다. 이 임시정부의 진로를 놓고 열린 국민 대표회의는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결렬됐다. 자, 다음 갑니다. 자,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피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독립군이 조직이 되고요. 국내 진공작전이 전개됩니다.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공격하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봉오동 전투를 이뤄내게 됩니다. 자, 봉오동 전투죠. 자, 이쪽이 되겠습니다. 봉오동.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 영화로도 나왔었죠? 네. 그죠? 최민식이가 아마 홍범도 장군으로 나왔을 거예요. 거기 2탄도 나온다고 하대요. 청산리 전투도. 네. 되게 봉오동 전투 되게 좀 볼 때 되게 막 목이 잘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좀 무섭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청산리. 순서는 이거예요.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청산리 전투. 자, 밑줄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자, 독립군의 승리 요인은요, 뭐 높은 사기, 유리한 지원 조고, 동포의 사회 현실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 했던 내용이에요. 간노참변 했죠. 대한독립군단 했죠. 자유시 참변 다 했습니다. 독립군 통합 과정에서 한인 공산주의자의 주도권 다툼이 나오고요. 적군은 소련의 적군입니다. 일본군이 아니라 백군, 적색군 이걸 뜻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과정에서 독립군이 희생이 되고요. 자유시는 위치는 보시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멀어요. 엄청 멀어요. 봉오동 천산리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멉니다. 그 다음 갈까요? 자, 3부 통합운동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민정조직, 군정조직 다 봉화제고. 사실 이제 20년대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건 봉화제입니다. 봉화제가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봉화제입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위치만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위치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 정, 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우시고. 자, 이제 3부 통합운동으로 세 개가 이렇게 된다.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30년대 무장투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연합작전입니다. 잘 보세요. 자, 1930년대 무장투쟁은요, 이게 메인입니다. 자, 일제가 만주를 침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주 국가를 수립합니다. 일본이 수립한 국가예요. 더 이상 중국은 이제 일본과 싸움을 하는 거죠. 3부 통합운동의 결과로 결성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합니다. 자, 요거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혁명군 지휘봉은 양세봉이 되겠습니다. 양세봉이 이끄는 군 부대 이름은요, 잠뱅이라고. 잠뱅이 어디 들어봤죠? 청바지 브랜드잖아요. 잠뱅이가 원래 속옷 반바지 같은 개념이에요. 왜 잠뱅이 부대냐면 아까 했던 어떤 반에서 선생님 그럼 속옷만 입고 싸워요? 아니,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딨어요. 우리나라 독립군이 속옷만 입고 일본군이랑 싸우는 모습 이건 아니잖아요.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널 때, 특히 압록강 건널 때 젖으면 안 되니까 무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옷으로 다 감아서 들고 이렇게 속옷만 입고 압록강을 건넜다 해서 우리가 잠뱅이 부대라고 합니다. 싸움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일포의 전투까지 기여가 되어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양세봉이 죽은 이후에 세력은 약화가 되고요. 자, 요거 외우는 방법 굳이 얘기하면 양세봉이 싸움만 하면 이겨. 좀 싸움이 조금 약간 좀 이런 게 있어요. 싸움 할 때마다 이겨. 그래서 싸움이 영흥이 안 나. 싸움이 영흥이 안 나. 영흥이 안 나. 중국 한국 독립군인데요. 자, 이거는 지청천이 되겠습니다. 자, 지청천은 누구하고 함께 싸웠냐면요. 이 부대 이름 특이해요. 중국의 호로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갑자기 저기 호로 자식이라고. 보통 호로 자식은 여성과 남성 중에서 남성을 지칭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곳에 남성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한테 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쌍성거 전투.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화자 전투라고 있거든요. 사도화자 전투. 자,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하나 넣어봤습니다. 사도화자 전투. 그 다음에 대전자령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외우는 방법은요. 제가 만든 거거든요.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이 호로 새끼들의 쌍사대기를 쳤다. 그럼 괜찮은가요? 네. 영흥이 안 나는 것보다 낫나요? 네. 양세봉이는 너무 전쟁을 잘해서 영흥이 나지 않다.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은 호로 자식들의 쌍사대기를 쳤다. 청간 대자 323. 양세봉 영흥, 지청천 호로 쌍사대기.
오늘은 요거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요, 나중에 한국 광복군 창설에 기여하게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 위치상에서 보시면요, 어디에 위치가 있냐면 바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 독립군. 자, 보면 쌍성복, 경박고,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는 전투, 지청천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조선혁명군은 이쪽에 있네요. 이렇게. 전체 보기는 없나 봐요? 전체 보기는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친구는 남만주에 가깝고 여기는 북간도, 좀 위쪽, 북간도 더 위쪽하고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주의 계열인데요. 중국 사회주의 세력들과 연합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주도로 동북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사회주의 계열도 많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동북이 들어가면 사회주의 계열의 군대 싸움이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열투쟁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무장 독립투쟁은 군대의 개념으로 싸운 거고요. 의열투쟁은 혼자 하는 거, 혼자.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